안녕하세요. 10만 명의 사용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 발표하게 될 백엔드 7기 밍트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아키텍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10만 명을 사용자로 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 변화를 제안할 것인지, 그리고 이 구조의 트레이드오프는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진짜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있는데 우선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있어서 디도스를 보호하고 와프 정책으로 기반으로 보안 게이트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엔진X EC2 RDS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TPS는 80까지 버틸 수가 있고 응답 시간은 80 TPS에서 200에서 500ms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0만 명이 접속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와 10만 명을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재 MAU는 한 140 정도 되는데 10만 명일 때는 714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 DAU도 750배 증가가 되게 되고 피크 TPS도 2에서 3에서 10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현재는 이 아키텍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더라도 10만 명 규모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OF 단일 장애 지점 문제입니다. 엔진X가 단일 진입점을 가지고 있고 EC2 한 대만 존재해서 장애 시에 전체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 서버 확장성 부족입니다. 현재는 TPS 80 정도 되는데 100 이상 감당이 불가능하고요. CPU와 스레드 한 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읽기 부하와 쓰기 병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읽기 부하가 많아지면서 쿼리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응답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쓰기가 폭주되면서 이제 배탈락이 있어서 락 경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넥션 지연이 발생해서 커넥션 풀이 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던 커넥션들은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변화 4가지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SPF 제거를 하고 서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엔진X를 ALB로 바꾸는 것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ALB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다양한 가용 영역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용 영역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를 통해서 어떤 서버가 장애가 나면 그 장애 서버를 제거하고 다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 스케일링인데요. 이 오토 스케일링은 따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CPU가 70% 이상 사용이 된다 하면 서버를 자동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 CPU 30% 이하가 된다 하면 서버를 자동으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트래픽이 많이 모일 거라고 예상되는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서버를 5대로 증설시킨다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가용성과 장애를 조치할 수 있고 TPS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대신 비용이 증가가 되고 관리 복잡도가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캐싱 전략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단일 서버에서 카페인 캐시라고 로컬 캐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서버가 여러 대가 늘어나서 각 서버마다 로컬 캐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로컬 캐시가 서버마다 존재한다면 우선 각 서버마다 다 독립적인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제 한 캐시가 갱신이 됐는데 다른 캐시는 DB에서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각 사용자마다 다른 화면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일관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시를 중복 저장하게 됩니다. 한 캐시마다 무조건 처음 요청은 다 이제 DB를 접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히트레이트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캐시가 중복 저장되게 되어서 비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재시작 시에 캐시 스탬피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시 스탬피드는 이제 캐시가 이제 만료됐을 때 DB에 모든 요청이 가게 되는 건데요. 한 서버가 이제 오토 스케일링으로 새롭게 띄워지면 그 로컬 캐시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요청들은 다 DB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마다 이제 캐시 스탬피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캐시 히트레이트가 계속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티키 세션을 사용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스티키 세션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ALB 같은 로드 밸런서가 항상 같은 사용자를 같은 왓수로 보내도록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캐시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용도 영달러이고, 그리고 ALB에서 스티키니스 온 이런 식으로만 설정을 하면 돼서 구현도 굉장히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계속 로컬 캐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일관성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캐시가 사용자별 데이터를 캐싱을 한다면 한 사용자는 계속 한 캐시에만 한 캐시에서만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별 데이터만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이제 모든 서버가 공유하는 그런 공용 데이터들은 데이터 일관성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제 사용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사용자들이 한 EC2에 몰릴 경우에 이 EC2에만 계속 부하가 와서 부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시에 여기도 이제 로컬 캐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캐시가 소실돼서 또다시 이제 DB 캐시 스탬피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시에 세션을 재분배하는 전략이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방법은 이제 레디스 펍섭입니다. 이 레디스 펍섭은 무엇이냐면 이제 각 서버는 독립적인 캐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이제 서버에게 이벤트 알림을 전달하는 방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한 캐시가 갱신이 되면은 다른 캐시에게 이 캐시를 갱신해라 캐시 무효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로컬 캐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응답 속도가 높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한 캐시가 갱신되었을 때 이제 레디스 펍섭이 그 다른 서버들에게 이제 캐시를 갱신하라라고 이제 전달하고 캐시를 갱신하기까지 동기화를 할 때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캐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교하게 데이터 정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레디스 펍섭은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레디스에 바로 캐시를 저장하는 전략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캐시를 이제 로컬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레디스에만 저장하는 전략입니다. 이 장점으로는 이제 한 레디스에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 서버가 하나의 캐시를 공유하기 때문에 캐시 히트레이트가 계속해서 높은 채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캐시에서 무효화나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이제 서버에서 레디스까지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턴시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했는데 이제 레디스의 캐시 저장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대응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버를 증설할 때 새 서버가 레디스 캐시를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따로 캐시를 웜업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영 편의성입니다. 캐시 모니터링이나 무효화를 로컬 캐시가 아니라 이제 레디스 한 곳에서만 수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하기 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하 분산입니다. 만약에 스티키 세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사용자가 한 EC2에 묶여있기 때문에 제대로 부하가 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디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트래픽을 균등하게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좋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레디스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 레이턴시와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10만 명 사용자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병목입니다. 만약에 2,000명이 동시에 인증 버튼 눌러서 동시에 요청을 보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EC2에 계속 요청이 오고 그리고 RDS는 그 요청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00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MySQL 동시 쓰기 2,000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RDS 하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커넥션 풀이 부족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커넥션들 기다리면서 응답 시간이 1초 이상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타임아웃이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사용자 불만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동기 메시지 큐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RabbitMQ를 선택을 했는데요. 우선 이 요청 중에서 실시간이 아니어도 되는 요청들은 비동기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 순서대로 메시지 큐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는 바로 응답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큐에 쌓여진 요청들은 비동기로 순차적으로 워커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즉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만족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DB 병목이 문제였는데 이 메시지 큐를 사용하면은 적절한 만큼만 DB의 요청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DB 부하도 분산되고 타임아웃도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메시지 큐는 즉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DB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RabbitMQ, 메시지 큐와 워커라는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 복잡도도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abbitMQ와 카프카가 대표적인 비동기 메시지 큐인데요. 차이점은 이제 카프카가 좀 더 대용량 트래픽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량도 10만, RabbitMQ는 10만 메시지, 카프카는 100만 메시지 정도 되고 구축 난이도와 운영 복잡도도 카프카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영속성이라고 해서 이 이벤트가 한번 발행이 됐을 때 이 이벤트가 유실이 될 수 있는 정도인데요. RabbitMQ는 기본적으로 메모리고 디스크 옵션도 있지만 이 메모리 영속성은 카프카보단 낮고요. 그리고 카프카는 이제 아예 디스크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 한 이벤트를 이제 계속해서 읽을 수도 있어서 메시지 영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10만 번 규모에는 이제 과도한 오버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드 레플리카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원래 모든 요청의 80%는 거의 읽기 작업이기 때문에 읽기 부하가 높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리드를 분리를 해서 이 라이터는 이제 마스터 DB를 만들고 리드는 이제 캐시 아래에 리드 레플리카를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 요청은 다 리드 레플리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레플리카 수만큼 읽기 성능이 향상되고 그리고 DB 부하소 분산이 되고 레플리카를 단순히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도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복제 지연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라이트에서 쓰기 요청이 발생을 하고 리드 레플리카까지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복제 지연이 만약에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트레이드 오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종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ALB 오토 스케일링 이용해서 가용성과 TPS를 늘리고 레디스 캐싱을 이용해서 캐싱 전략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메시지 큐를 도입해서 비동기 처리를 하고 리드 레플리카를 통해서 이제 읽기 성능을 늘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비용인데요.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은 기존 비용보다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용성 TPS, 조회 속도, 쓰기 응답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 프로젝트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마다 동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작업도 있고 비동기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DB에 반영되어야 하는 작업이나 최신 데이터를 반드시 조회해야 되는 경우에는 메시지 큐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회원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응답을 보내면 안 되고 무조건 DB에서 조회를 해야겠죠. 그리고 직관 인증 여부 조회처럼 DB에서 실질적으로 이 여부를 조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제 지연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 DB에서 바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좋아요나 채팅처럼 DB에 천천히 안전하게 반영해도 되는 그런 알림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큐를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키텍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허용 불가능하냐라고 생각을 들었는데요. 우선 허용이 가능한 거는 약간 비용은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지원도 일부 로그인 같은 경우 외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복잡도 증가는 개발자로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허용 불가능하다라는 건 가용성이 저하돼서 요청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거랑 응답 시간이 1초 이상 걸려서 사용자의 불만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가 유실되는 거는 허용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자에게 SLO를 지정을 할 건지를 제대로 잘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살짝 뻔하지만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추측하지 말고 모니터링 기반으로 결정하자. 오버 엔지니어링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발표할 100만 명의 사용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키텍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